안녕하세요. KDI 식구 여러분. 저는 라떼 언니. 그리고 저는 김로댕입니다.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만나 뵀었는데 어느새 반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다시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어요. 로댕님은 처음이시죠? 네, 맞습니다.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 더 긴장되네요. 이번 기회로 직원분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책 읽읍시다 캠페인 두 번째 주간으로 DJ 추천 도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직접 책 실물도 보여드리고 랜선 독서 모임처럼 진솔한 얘기를 나눠볼까 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저희의 추천 도서가 뭔지 궁금하시죠? 우선 첫 곡 듣고 와서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노래로 냥냥님께서 영화 OST 주간에 신청해 주셨던 마이라의 Miracles Happen 듣고 왔습니다. 라떼 언니가 먼저 추천 도서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 추천 도서는 독일 작가 다니엘 글라타우어가 쓴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 라는 제목의 소설책입니다. 이 책이 재밌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두 남녀 주인공이 서로 주고받는 이메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아, 로맨스 소설인가 보네요. 네, 서로 얼굴도 전혀 모르는 두 남녀가 우연히 메일을 주고받게 되고 그렇게 컴퓨터 속에서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둘 간의 밀당을 보는 재미가 좀 큰데요. 좀 유치한 내용일 것 같아도 나름 독일어 문학상 후보에도 오르고 독일 아마존에는 장기 베스트셀러로 꼽히기도 했어요. 2019년에 독일에서 영화로 만들어졌다고도 하더라고요. 유치하다뇨. 세상의 수많은 명작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라떼 언니는 어떻게 이 책을 접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되게 찌들어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여름방학에 모처럼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같이 여행 가는 친구들이 사는 지역이 다 달라가지고 여행지에서 다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기차에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영화 평론가의 블로그에 휴가지에서 읽으면 딱 좋은 책이라고 그렇게 추천 목록에 있었거든요. 단숨에 훅 읽히는 책이라면서요. 정말 술술 읽히더라고요. 기차 안에서 적당한 소음 그리고 차창 풍경과 어우러져서 3시간 동안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요새 여름 휴가 많이들 계획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생각나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 기차, 그리고 책, 이 세 단어만으로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장면이 떠오르네요. 낭만적이십니다. 혹시 그때 들으셨던 노래라던가 이 책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시면 한 곡 청해 주시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 중 두 번째 비포 선셋에서 여주인공 줄리 델피가 직접 부르는 노래 Words for a Night가 생각나요. 영화 속 두 사람과 소설 속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달까요? 네, 구체적인 얘기는 노래 듣고 와서 나누겠습니다. 줄리 델피의 Words for a Night. 네, 라떼 언니께서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라는 소설책과 함께 영화 비포 선셋의 여주인공 줄리 델피가 부른 Words for a Night을 추천하셔서 듣고 왔습니다. 영화와 책의 남녀 주인공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 영화가 총 3편이거든요. 시리즈가 선라이즈, 비포 선셋, 그리고 비포 미드나잇이에요. 영어 뜻 그대로 해 뜨기 전까지, 해 지기 전까지, 또 자정 전까지 함께 데이트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편에서는 둘이 우연히 기차에서 만나서 함께 하루를 보내고 10년이 흐른 뒤 두 번째 영화 비포 선셋에서 둘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영화에서도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책에서도 두 남녀가 서로 이루어지기엔 현실의 제약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명이 가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왠지 이 책이 2006년에 출간됐고 비포 선셋은 2004년에 개봉됐으니까 소설 속 여자 주인공도 줄리 델피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메일을 보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제 기억에는 비포 선셋 때는 남자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죠? 네, 맞아요. 책 속에서는 여자가 결혼한 상황입니다. 제가 영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영화랑 책 둘 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스포는 하지 않을게요. 이 책도 후속작이 있는데요. 제목이 7번째 파도예요. 이것도 읽긴 읽어서 오늘 가져오긴 했는데 자세히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보면 제가 바라던 결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책도 후속작이 있다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방송에서 스포할 수는 없으니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사이에 라떼 언니에게 결말을 물어봐야겠네요. 영화 위대한 유산 OST 모노의 Life in Mono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제로 타이거님이 신청하신 모노의 Life in Mono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라떼 언니가 추천하는 소설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에 대해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제목이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잖아요. 시 한 구절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독일어 원제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북풍에 대항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소설집, 로맨스 소설 같지 않잖아요. 이게 여주인공이 그 중간에 새벽 3시에 바람이 분다라는 멘트도 있고, 근데 바람이 아니라 북풍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그리고 마지막쯤에 추워요. 북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 어떡하죠? 라고 메일을 쓰는데 아마도 여기에서 제목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로 이제 와서 번역을 하면서 북풍을 바람이라고 그냥 의역을 한 거죠.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뭔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네요. 마치 내가 쓸쓸할 때 달을 보면 달조차 쓸쓸해 보이는 것처럼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본인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남녀 주인공에게는 매일 한 글자 한 글자가 고민되고 이 관계를 이어나가도 되나 하는 고민이 들 테니까요. 그 불안감이 주는 두근거림을 사랑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떼 언니님이라면 두 남녀처럼 이메일만으로도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책을 읽은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처음 읽었을 당시에는 이거 완전 가능하지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그만큼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세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누군가가 그런 사랑을 한다고 하면 사이버로봇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검증하고 만나라 이럴 것 같은데요. 내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글로만 나를 전달하는 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없이 솔직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거짓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세상에 찌들은 대답 같긴 하지만요. 처음 읽었을 때와는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미혼이기도 했고요. 지금은 또 아기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달라졌더라고요. 자, 제 추천 도서 얘기는 이쯤에서 그만하고 로댕님의 책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안 그래도 제 추천 도서와도 연결고리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 억지스럽지만 들었습니다.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소개해 드릴게요. 원영적 사고님이 신청하신 아이브의 11입니다. 네, 원영적 사고님께서 신청해 주신 아이브의 11 듣고 왔습니다. 로댕님, 이제 추천 도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제 추천 도서랑 연결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두 권의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권 제목이 비슷합니다. 결정이 두려운 나에게, 그리고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입니다. 제목에서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자기계발 심리학 서적인데요. 결정이 두려운 나에게는 안젤름 그린이라는 신부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결심이 필요한 순간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러셀 로버츠라는 경제학자가 쓴 책입니다. 라떼 언니 추천 도서 얘기를 듣다가 아무래도 소설 속 주인공들이 서로에게 연락할 때라든지 서로를 만날지 말지 고민할 때 나름 큰 결단을 내려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선 로댕님께서도 두 권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학업 생활이 길어지게 되면서 어쩌면 어렸을 때 고민하고 세웠어야 할 인생사의 중요한 결정들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세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때에는 정해진 목표를 향해 열심히 공부하느라 스스로를 깊게 들여다보고 탐색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건데요. 사회에 나와보니 제 인생의 중요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제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들에는 정해진 답이 없잖아요. 특히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불확실하다 보니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자꾸 미루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무언가 해결책을 얻고 싶은 마음에 결정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사서 구매했고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책 두 권을 골랐습니다. 로댕님이 어떤 마음에서 이 책들을 접하셨는지 공감이 정말 가요. 그리고 특히 어릴 때는 문제들이 명확하게 주어지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거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소년이 온다님이 신청하신 레이니의 영어 대문자, 이거 어떻게 읽나요? ILYSB 듣고 왔습니다. 이 대문자 ILYSB는
I love you so bad라는 문구의 약자래요. 되게 가슴 절절한 사랑 고백인데요. 아무튼 다시 로댕님의 추천도서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로댕님, 인생에서 어떤 종류의 문제가 가장 힘드셨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진로 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선택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감정이 걸려 있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끝까지 노력해 보는 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관계를 멈춰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삶의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지름길이 없고 직접 부딪히는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인간관계가 참 어렵죠. 인생에서 그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로댕님은 주로 어떻게 하셨어요? 전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최선의 선택을 내리고 싶은데 정작 무엇이 나에게 최선인지 기준도 없었고 제 판단이 잘못된 결과를 낳을까봐 두려워서 자꾸 결정을 미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고 저만의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큰 비중을 두고 저울질하며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는 경우 많잖아요. 로댕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한 방송에서 모델 한혜진 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본인은 결정을 내릴 때 주변 사람들에게 묻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지 말고 일단 그 문제에 대해 가장 고민하고 한 건 나니까 나 자신의 말을 듣고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두 책에서는 과연 어떤 조언을 해준 건지 궁금한데요. 그 전에 혹시 로댕님 이 책과 관련해서 듣고 싶으신 노래가 있으실까요? G.O.D의 길이 듣고 싶습니다. 역시 박진영과 G.O.D의 팬답습니다. 바로 듣고 올게요. 네, 로댕님께서 추천해주신 두 권, 결정이 두려운 나에게, 그리고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하신 노래 G.O.D의 길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예전에 기절초풍님께서도 그 K-발라드 특집 때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제야 들려드립니다. 로댕님, 두 책에서는 고민되는 결정을 어떻게 대응하라고 조언해 주나요? 우선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이란 책은 앞서 말했다시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쓴 책입니다. 보통 경제학에서는 비용과 혜택을 고려하여 내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요. 의외로 저자는 선택을 할 때 장단점들을 나열해서 서로를 비교하며 둘 중 점수가 더 높은 결정을 내리는 공리주의적 선택을 지향하라고 조언합니다. 답이 없는 문제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한 측면만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차원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와, 의외네요. 경제학자라면 비용 대비 효용을 생각하라고 장단점을 비교하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저도 경제학을 연구하는 입장으로서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작가는 이렇게 답이 없는 문제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것보단 먼저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인생에는 감정의 기복, 쾌락, 행복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자신을 충만하게 하고 자신답게 느끼게 해주는 그 삶의 결을 찾아라 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먼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고 그래서 선택했다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땐 어떡하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실패라고 규정짓기보다는 오히려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라는 인간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답이 없는 선택들이 모여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답이 없는 문제들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보다는 경험하고 맛보아야 할 미스터리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나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 같네요. 결정 자체를 성공 또는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결과가 어떻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라는 말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을까봐 또는 잘못된 길로 들어갈까봐 두려워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잘못된 길이 아니라 그냥 나만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이런 말을 어디선가 들었는데 로댕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말이 더 와닿네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월요일 조아님이 신청해주신 스피카이 투나잇 듣고 오겠습니다. 로댕님처럼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어떤 선택지 앞에서 고민이 들 때 저는 기도를 통해서 어느 선택지의 마음이 평온해지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불편한 지점이 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볼 것 같아요. 많은 고민 끝에도 결정이 안 선다면 우선 둘 중 하나를 과감히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경험해보고 어떤 결과든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도 제 삶의 일부라는 걸 두 책을 통해 배웠거든요. 답이 없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저의 인식 자체가 바뀐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책 추천만으로도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내면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로댕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추천해주신 책 꼭 읽어봐야겠어요. 라떼 언니님 책 얘기도 재밌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도 참 많은 세상이지만 책은 나만의 페이스대로 내면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라서 한 번씩이라도 읽으면 유익한 것 같네요. 맞아요. 우리 KDI 식구분들도 이번 책을 읽읍시다 캠페인에서 언급된 책이 아니더라도 점심 특선을 들으시다가 책을 읽어야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생기신다면 저희도 무척 뿌듯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완독 못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다들 정신없이 사는 직장인이잖아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 아우라님께서 신청해주신 월간 윤종신의 비밀의 마음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시청해주신 KDI 식구분들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커피 한잔 하실 거죠? 지금까지 라떼 언니 그리고 생각하는 남자 김로댕이었습니다.